두 번째 주제, 정의당 내의 당무, 정치, 조직 관련. 다섯 번째 질문, 정의당의 여러 중앙, 지역, 부문 조직이 각각 당 내외에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후보님이 생각하기에 더 큰 규모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다른 조직에도 전파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업이 있나요? 최근 2년간 있었던 각 단위의 사업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사업 한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왕복근 후보의 답변입니다. 진보정치 4.0 아카데미가 최근 진행된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당내에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정의당을 비롯한 한국 사회 모든 정당이 대답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회성 캠페인과 같은 반짝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는 한국의 다른 정당보다 수십 발자국을 앞서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구상입니다. 당에 들어왔지만 청년들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 정당인으로서의 태도와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수없이 자신들의 견해를 수정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변을 함께 변화시켜 우리 청년 당원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업이 확대되고 청년을 넘어 당내 여성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의당에 대한 논의 역시 더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의제로서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공부하고 연습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불행입니다. 자신의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현장을 가지지 못한 정치인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바로 지역으로 부문으로 가서 자신의 현장을 일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정의당을 통해 이들이 먼저 청년 부분에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재주를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의당의 활동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은 지역도 같은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사업을 아카이빙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조직이 어려운 지역은 중앙이 나서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전국의 17개 시도당의 튼튼한 지역 청년 조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의당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의 팀으로 활동할 수 있고 조직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 부분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으로,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관심 분야에 따라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역시 청년 정의당이 해야 합니다. 이런 구상은 기존의 정의당이 고민하지 못했고 기존의 다른 정당들도 고민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정치 세대를 성장시키는 구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아카데미 사업과 청년정의당의 구상과 함께 저는 지난 중앙청년학생위원회가 진행했던 Y캠프를 대체하는 더 큰 규모의 청년, 청소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럽의 청년 조직들이 정기적으로 전국의 청년, 청소년들을 모아서 당의 논의를, 당의 현안, 즉 여성주의, 생태, 청소년, 장애, 성소자 등등의 현안들을 전부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최장 2박 3일까지도 진행됩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은 청년단위가 공유하고 당의 향후 진로 방향과 방향성을 그리고 전당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정의당의 청년단위의 목소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청년단위의 논의가 아주 크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청년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백상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는 한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청년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정론관에서 논평 과제를 직접 발표했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각종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부대표 후보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규모를 더 키워서 지역에 전파되었으면 합니다. 다행히 지난 11차 전국위는 당규 개정을 통해서 아카데미가 계속 시행되도록 의결했습니다. 풀뿌리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각 시도당에서 독자적인 진행을 이어가도록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예휘 후보의 답변입니다.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찾아가는 성소수자위원회를 꼽고 싶습니다. 줄여서 찾아가는 성소위라고 하는데요. 지역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 당원들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처음 마주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운영위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지역위원회 모임에서부터의 평등 문화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위 사업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찾아가는 성소위를 진행하려 지역위원회를 방문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기존의 활동과 기본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궁금증이나 또 평등 문화에 대한 고민을 터놓고 나눌 수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성소수자 의제뿐 아니라 다른 여성, 장애 등 다른 의제로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이효성 후보의 답변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의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갑질 신고센터는 대기업과 악덕 건물주의 갑질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고 문제 해결을 함께 해나갑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갑질, 기타 다양한 민원을 제보받는 종합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갑질 신고센터는 처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의 갑질 신고센터를 모델로 출발했습니다. 정의당 비상구가 노동자를 상담한다면 갑질 신고센터는 자영업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합니다. 제주도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거대 양당은 자영업자에게 큰 관심이 없고 다른 진보정당은 다른 의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접근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준비하면서 시도당은 중앙과 다른 지점이 있음을 발견했는데요. 시도당에는 이미 각종 민원 전화가 한 전화로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 전화를 갑질 신고센터 전화로 통일하였습니다. 갑질 신고센터는 당원 10명 정도를 상담위원으로 두고 변호사, 노무사, 의사, 도의원, 인권활동가 등 각계 전문 역량을 갖춘 자문위원을 따로 10명 정도 두고 운영합니다.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한 팀을 만든 것입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면 상담위원들이 자문위원에게 조언을 구해서 제보자에게 알려주고 상담위원은 제보자와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제보자는 끝까지 함께해주는 정의당의 상담위원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입당을 하기도 하고 상담위원은 제보자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느끼면서 활동당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도당은 민생 문제를 직접 해결해가는 경험을 쌓으면서 제주도 내에서 민생정당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갑질신고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문제, 공단의 위장폐업 문제, 영사관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 하도급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을 다루었습니다. 갑질신고센터에서 제보받은 사례를 언론에 이슈화하면 언론은 그 사안에 대해 우리 도당이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당에게만 전화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이틀 내내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제주사회의 민생 이슈를 제기하고 우리 도당이 이를 직접 해결해가는 모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공약 중 미투 정의 연대 설치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 당사자에게 법률 지원, 언론 이슈화 등으로 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미투 정의 연대는 갑질 신고센터를 떠올리며 구상했습니다.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기관은 많습니다. 단순 상담만 하겠다면 굳이 당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정의 연대는 갑질 신고센터와 내용은 다르지만 조직화의 형식에 있어서 갑질 신고센터와 비슷합니다. 제보자와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제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내 페미니즘 정책과 공약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어 제보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모델인 갑질신고센터 사업을 많은 지역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지난 5월 5일 공개 토론회에서 모든 후보님들이 정의당의 중앙, 지역, 부문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대표 취임 이후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실무단위 당직자나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지도부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실천사항의 집행력이 떨어지거나 실행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께서는 실천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왕복근 후보의 답변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당에 가장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청년 정의당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게는 당원 개정 상황까지 가야 하는 문제이고 각 지역에는 당장의 교부금 변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대표가 되면 지역을 돌며 청년들의 지지와 내용 공유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광역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에게 이 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의당의 방향성이 이 방향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득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대기구로 이 논의가 올라간다면 큰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님들과 시당위원장님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과는 별도로 당원 개정 사항까지 가는 만큼 각 시도당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표가 책임지고 시도당을 기본으로 하여 요청하는 지역위원회까지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이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고, 또한 상무위 안에서 각각의 의제와 생각들이 모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상무위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백상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원팀 정의당을 위한 논의와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마다, 부문마다 처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부문과 지역의 입장에서 사고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대한 조율하고 하나의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원팀이 되어야 논의와 결의,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예휘 후보의 답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결과로 설득하겠습니다. 효과를 보게 되면 해당 집행단위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에서 마찰이 우려되는 공약이라면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텐데요. 물론 맞는 말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거. 중앙은 요구하고 시도당 지역위는 난색을 표하고 이런 구조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개선 사항을 관철하는 방법은 바로 당원들로부터 나오는 긍정평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필수로 도입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에서 노날콜 모임을 제안하고 설득할 당시 일부 청년위원장들의 반대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지역 청년위원장 분들이시죠. 청년위를 구성하고 있는 운영위원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술 없는 뒤풀이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면 될수록 여성 청년 당원의 참여가 늘어났고 모임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청년위 집행부 차원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명분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 난색을 표하던 당원들의 동의도 얻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도당 지역위원장과의 소통의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컷 소통하고 실제 반영을 안 하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설득과 관철은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중앙, 지역, 부문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요구사항대로 조직 운영에 반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효성 후보의 답변입니다. 집행력의 핵심은 공감대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얼마나 함께 공감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이롭게 할지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소통해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과의 공감대 형성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당위를 앞세우지 않고 과정에 무게를 두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대를 높여가며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직의 성장은 조직원의 성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조직이 어떤 성공을 거둔다고 할 때 그 성공의 내용 속에는 그 일을 한 과정에서 조직원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조직원이 이 일에 대해 얼마나 효능감과 만족감을 얻었는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주에서 취업나 축제를 준비할 때 조직위원회는 서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나아가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에서 각자가 소진되지 않고 힘을 받는 방식을 고민하였습니다. 사업을 이뤄도 사람만을 잃지 않겠다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부족한 자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활동과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 사람보다 일을 앞세우는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그 일은 성과를 보기 힘듭니다. 그 일이 왜 필요한지, 과연 필요한 사업이 맞는지부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신뢰를 쌓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하기보다 서로 보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약의 당사자가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실무자에게만 맡겨놓고 뒷짐지고 앉아서 코치만 하고 있으면 일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간혹 소위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이유로 자신의 공약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숙제검사하듯이 일을 점검하기만 하는 임원들을 봅니다. 그래선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서 일의 중심을 잡고 일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설득력도 생기고 공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만 쓰고 몸은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결정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일은 결코 잘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업 집행이 어렵다면 당원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원 중심 정당,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입니다. 당원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경청하며 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당원의 충고를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원들마저 거부한다면 그 일은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그 일을 추진하는 나 자신이 그 자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각오로 움직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정의당 바깥에서의 대외정치. 7번째 질문, 대외적으로 진보정당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정당들, 즉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또는 미래당, 그리고 패미당 준비위원회, 이들 정당과의 경쟁과 협력의 관점에서 이들 정당에 대한 또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추구할 점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단 개별 정당 모두에 대해 말씀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왕복근 후보의 답변입니다. 가장 먼저 협력해야 하는 문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다당제 구조가 가능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녹색당과 우리미래를 비롯한 범진보정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의 청년 조직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의 캠페인과 원내에서의 발언, 행동을 통해 같이 기획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범진보정당들과 함께 해나간다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청년 청소년 단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 청소년 단위는 협력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정당들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기성정당들에도 청년 청소년 단위가 있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은 범진보 정당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청년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이들과 같은 방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녹색당과 생태의 문제, 패미당과 여성주의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당들과의 협력이 개별적인 사안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범진보정당들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임대료가 문제라고, 청년에게 일자리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동자는 더 작은 시간을 일하면서 여가생활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이들이 공생할 수 있는 삶을 고민하는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여성은 안전의 위협과 임금과 승진, 취직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일상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신체적, 성적 정체성과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백상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전에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대표성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다수 진보정당 시대입니다. 진보정당들은 때때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길을 지향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연대 연합적인 진보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지난 진보정당 운동 역사에서 많은 갈등적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진보정당들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운동 진영과도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정의당이 이들 시민사회 진영과 관계를 잘 맺지 못했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예휘 후보의 답변입니다. 선거제도 개정과 같은 큰 틀에서 함께 해왔듯 노동, 생태, 여성 등의 의제별로도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사안과 또는 상황에서 당대 당 차원으로 연대를 천명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정치 지형이 다르고 또 시민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의제나 기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으나 세부적인 지역 사업에서는 연대 여부나 연대 수준을 해당 지역의 정치 지형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효성 후보의 답변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진보정당 중 하나입니다. 진보정당의 역사에 대해 인식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만 보면 민주노동당에서 2008년 진보신당이 분화했습니다. 2011년 초부터 진보 대통합 논의가 시작되었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일부가 합당해 통합진보당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비례경선 문제로 내홍을 겪었고 결국 일부 세력이 나와 2012년 진보정의당을 결성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분당한 진보정의당은 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보통합 논의를 이어가다가 노동당 일부, 진보결집 더하기,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와 통합하여 2015년 하반기에 통합정의당을 출범,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험난한 세월을 오롯이 경과하며 지금에 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원은 물론 다른 진보정당의 당원들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타 정당을 대할 때에는 그 정당의 역사와 당원들의 정서를 세밀하게 파악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당은 분당의 아픔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분당에서 정의당으로 들어온 당원들이 적지 않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보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과 기본소득 의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조금씩 관계를 다져나가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계약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기타 진보적인 의제에 대해 공동행동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민중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은 통합진보당 시절 비례경선 문제로 지금의 정의당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정의당과 어쩌면 가장 거리감이 있는 당입니다. 절대로 섣부르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연대를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부정하고 5.18 광주 민중항쟁에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및 수구 보수 세력과의 한판 싸움을 벌이는 선에서부터 천천히 연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녹색당은 진보 통합과 분열의 과정에 살짝 비껴서 있는 당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가가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최근 녹색당의 진취적인 당 활동은 다른 정당이 참고할 만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가 선전했습니다. 이들이 선전한 배경에는 민주주의고 평등한 당내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문턱 없이 당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자유롭고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녹색당에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녹색당의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당내 문화, 여성주의, 생태주의에 대해 많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와는 청년 정책 발굴 및 청년 의제 관련 사업을, 패미당 준과는 여성 정책 발굴 및 적극적인 현안 대응을 함께 해나가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8번째 마지막 질문. 정의당의 부대표는 원내정당의 대표단으로서 논평, 국회의원, 언론, 시민사회운동 등과 협력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특정한 의제가 주목받고 논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후보께서 정의당 부대표가 될 경우 전체 유권자에게 드러내고 싶은 의제 한 가지를 골라주시고 그 의제를 어떤 방법으로 주목받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실 의제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거대 담론이어도 좋고
특정한 세부 주제나 공약이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왕복근 후보의 답변입니다. 저는 청년 부채 탕감 운동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학자금 대출의 무분별한 양산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청년을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빚을 떠안고 학교를 떠난 청년들은 취직을 준비하면서 빚이 더 쌓이고 취직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대표가 된다면 전면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요구하면서 청년들의 운동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채무자들의 빚 갚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정의당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누가 보기에도 재밌고 에너제틱한 이슈 파이팅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청년부채 탕감 운동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청년당원 논의구조를 회복하고 모든 청년 단위들의 자기사업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시민사회와도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각자의 학교와 지역에서 가판 캠페인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뜨거운 사회적인 현안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청년 부채 탕감 하면 정의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백상진 후보의 답변입니다. 저는 청년 부채 탕감 운동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학자금 대출의 무분별한 양산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청년을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빚을 떠안고 학교를 떠난 청년들은 취직을 준비하면서 빚이 더 쌓이고 취직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대표가 된다면 전면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요구하면서 청년들의 운동을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채무자들의 빚 갚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정의당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누가 보기에도 재밌고 에너제틱한 이슈 파이팅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청년부채 탕감 운동을 전국화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청년당원 논의구조를 회복하고 모든 청년 단위들의 자기사업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시민사회와도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각자의 학교와 지역에서 가판 캠페인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뜨거운 사회적인 현안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청년 부채 탕감 하면 정의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예휘 후보의 답변입니다. 제 거리에서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의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물론 선거제도 개혁에 쏠리지 못하는 관심은 안타깝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의제를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차별금지법과 같이 장애, 여성, 성소수자 등의 의제가 마냥 구분될 수 있는 의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인권 의제는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충분히 묶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차원의 차별 속에 놓인 소수자들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노동이라는 이슈만으로는 묶을 수 없던 이들이 정의당에 당원 가입을 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가치가 대선이라는 순간이 아닌 정의당을 관통하는 일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평등과의 단호한 작별, 차별받아온 사람들과 부응하겠다는 당의 기조는 홈페이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대표 의제가 아니라 실제 발의하는 법안으로 또 선거 때 가져다 쓰는 구호가 아닌 당의 문화이자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변화는 당 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문과 같은 선언적 차원에서의 행위는 실질적 개선을 이끌지 못합니다. 강령이 곧 시스템인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효성 후보의 답변입니다.
빈곤 의제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철거민, 홈리스, 수협의 강제 집행에 의해 쫓겨나는 노량진 수상시장 상인들, 노점상 및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빈곤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대학 때 노숙인 인권공동실천단이라는 활동을 하며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IMF 이후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했고 그들이 거리 생활을 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졌습니다. 거리 상담을 하면 다들 자신이 한때 잘 나가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분이 잘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던 분들이 어떤 이유로 거리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거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직과 폐업 이면에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이기와 노동자만 괴롭히는 일방적 구조조정, 투기 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관료가 불러일으킨 무분별한 난개발,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이 있습니다. 개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거리로 내몬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홈리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포함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통칭해 홈리스라고 부릅니다. 노숙인을 비롯하여 쪽방, 고시원을 전전하며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 특히 청년 세대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집은 넘쳐나지만 내 집은 없고 세금은 물건 살 때마다 꼬박꼬박 내지만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기본적인 생활소득과 주거권을 지키는 운동에 당이 함께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목전에 왔습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을 시간 끌지 않고 확실하게 이행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의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새 막이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현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힘차게 싸워왔던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목소리 내야 합니다. 17년 전 최저생계비 보장을 외치다 돌아가신 최영란 열사를 생각해봅니다. 제가 처음 유치장에 들어간 것도 2004년 최영란 열사 2주기 추모제 때였습니다. 반빈곤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 최전선에서 사람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정의당이 외쳐왔던 거침없는 대개혁은 빈곤 문제 해결 없이 불가능합니다. 장애계, 빈민운동계를 비롯한 사회운동 세력과 현장에서 강력히 연대하고 중앙당과 의회를 활용하여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높이겠습니다. 혹시나 부양의무제 폐지가 지치실 경우 지체함 없이 확실히 폐지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촉구 및 당원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한 각종 실천 활동으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